전미수님, 시국 특강 9번째 비상계엄령보다 더 시급한 AI, 인공지능 시대,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rtificial이라는 게 인공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Intelligence는 지능을 말합니다. 이제 인간의 로봇가 인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내다보고 있죠. 요즘 매일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오늘이 2월 17일인데 이틀 전인가 전 정보사령관이었던 노상원 씨 수첩에 500명 수거 명단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치인들, 언론인들, 판사들, 심지어는 전국 구현, 정의구현 사재단 그 명단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더 가슴 아팠던 거는 전 국민 출국 금지라는 이 문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치지 않고는 이거는 온 나라를 북한처럼 닫겠다는 거예요. 온 나라를. 아니 지금 북한 아무도 바깥에 못 나가잖아요. 근데 온 국민을 출국 금지시킨다? 이런 계획을 지금 윤석열 정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노트에 이게 써 있다라는 게 이거 여러분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가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령을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생각을 통제하려는 통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폭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계획들이 밝혀질 텐데 그때마다 조곤조곤 짚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문제로 불명예 제대를 하고 난 뒤 점집을 들랑거리며 10년 동안 역술 공부를 하더니 점집까지 운영하기까지 한 정보사령관을 다시 국가 방위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기는 윤석열 정부를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중책 맡은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면 최고의 인재보다는 이류로 밀려난 사람이 많거나 수직 진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단계를 밟지 않는다는 거죠. 제대로 정신 박힌 인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몰랐던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인재를 대통령 옆에 두느냐에 따라 나라 운명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뿐만 아니에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정말로 진솔한 사람, 진리에 눈이 뜨인 사람, 이런 사람을 옆에 두어야 합니다. 6.25 남북전쟁 이후 20년간 대한민국은 전쟁 후유증과 이승만 독재와 부패, 3.15 부정선거, 4.19 우리 학생혁명, 5.16 군사혁명, 쿠데타로 총체적 국가 갈등 속에서 1950년 6.25 남북전쟁 이후 거의 한 15년 이후에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들어선 후 1970년대부터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속에서 새마을운동과 중화공업 육성 정책으로 1990년대까지 한각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비약적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프리카 12년째 다니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바람이 불어요. 어떤 바람이 부느냐면은 새마을운동 바람이 불어요. 아프리카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닮아서 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서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세계 정세와 경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안주하는 바람에 1997년 대한민국 부도
IMF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그때 한 3,500명 본당 신부를 했을 때인데 정말 교우들 참혹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적극 추진한 IT, 정보기술혁명과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난간을 극복하고 우리가 거의 한 2001년, 2003년에 극복을 하죠. IMF도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구제 금융을 탈출한, 이렇게 빨리 탈출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대한민국을 자랑으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IMF를 극복하고 난 다음부터 2001년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중국 시장을 우리가 공략을 했어. 이때 중국으로 엄청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죠. 이제 지금 2024년에는 중국이 이제 망해가고 있어요. 이것도 참 우리가 공부할 게 많아요. 중국이 왜 망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은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33%, 32%, 미국 20% 수출을 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미국이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중국하고 우리가 손절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우리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라는 부를 누리며 당당하게 세계에서 경제, 문화,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화학공업과 IT 산업에 주력한 결과 6.25 사변 이후 66달러였던 세계 최하위 빈국에서 2024년 국민소득 36,024달러인가 그래요.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 제가 변화와 도전이라는 평화방송에서 9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기술이 융합되어 경제, 사회, 정치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정권을 잡고 난 뒤 끝도 없이 뒤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연간 경제 발전 1%를 벗어나지 못하더니 2024년 12월 3일 느닷없이 국민 자유를 빼앗고 공포 정치를 하겠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개월간 12월 3일이니까 12월 1월, 지금 2월 17일이니까 3개월간 대한민국은 얼음 땡 놀이 하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얼음 상태예요. 얼음 상태로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추었고, 가게는 저녁에 상가는 썰렁하고 아주 문 닫은 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음 상태예요. 국가가 심지어는 뒤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저녁 식당 가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당장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직원들 2만 원씩 다 그러니까 식사비를 줍니다. 식사비를 주면서 직원들이 우리가 70명인데 평창 읍내에 나가서 다 식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직원들이라도 나가서 그렇게 먹어야만이 그 평창 읍내에 경제가 돌 거 아닙니까? 당장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도 지금 하던 사업을 접겠다는 암울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까? 그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비상계엄령이라는 충격파 때문에
각종 송년회와 모임이 취소되고 국민들은 매일 뉴스만 응시하면서 잠도 못 자는 내람병에 시달리며 정말 고통의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헌법재판소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윤석열 씨를 보면 화가 나요. 저 사람한테 이 나라를 맡겼다라는 거, 자기 부인 김건희 씨가 구약성서를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때 막 화가 나요. 전공이 뭐예요? 박사학위 전공이 그 모습에서 운세, 그 어떤 궁합, 이게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어떻게 구약성서를 달달 외운다라는 이런 표현.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죠. 2024년 연말과 2025년 연초에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소매 판매가 감소되어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소매 판매 3.3% 마이너스입니다. 승용차 11.5% 마이너스입니다. 가전제품 7.5%. 저는 이 차도 대한민국 차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 샌버나디노 피정집에 차를 사는데 차를 2대를 샀어요. 다 GV80, GV70을 샀어요. 물론 좋은 차죠. 좋은 차인데 저는 안전해야 돼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2대를 샀는데 미국에서 미국 차 살 수 있죠. 하지만은 저는 국뽕입니다.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차 잘 만듭니다. 가전제품 7.5% 마이너스, 의복 1.3% 마이너스, 차량 연료 0.5% 마이너스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모든 경제가 아래로 치닫고 절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2.8% 마이너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마이너스 8.7%입니다. 이게 나라 자체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건축 부문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입니다. 토목 부분 0.4% 마이너스에서 11.4% 마이너스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제 추세가 지속하면 2025년뿐만 아니라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중화공업 1970년, 80년 요때 이 중화공업이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IT 산업 2000년부터 2020년까지 IT 산업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이제까지 잘 살아왔고 선진국으로 올라섰다면 미래의 먹거리는 분명 IT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씨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씨가 이 대통령을 취임하면서부터 뉴스 자체를 시청하지 않았어요. 내 입에 자꾸 욕을 올리기 싫어서.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 정책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2년 반 전부터 아주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그동안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되짚어 보니 한심하게 이를 데 없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제도 엉망, 인사정책도 엉망,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의료, 연금, 노동, 교육 정책을 살펴보니 뭐 하나 제대로 시행되거나 자리 잡은 정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일으켜놨습니다. 특별히 의료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만들어 놓고 의사들이 파업하고 의료계를 떠났다고 계엄사령부가 발동한 포고령에 담긴 내용을 보면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하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씨의 이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의사라는 이 직분은요,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인력입니다. 세계에서 성직자와 의사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러죠. 선생하고 이 세 종류의
직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꼭 있어야 되는 의사 선생님들을 잡아다 처단하겠다? 존중하는 것 자체가 없죠. 또 이번에 노상원 씨 500명 명단에 정의구현 사제단, 이게 사제들을 알기를 정말로 영적 인도자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주 좌파 빨갱이로 몰아세서 처단해야 되는 아예 무슨 뭐 어디 바다에 갖다 놓고 죽인다 뭐 협 이런 글들이 있는 걸 보면은 이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 이런 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처단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하게 아주 죄의식도 없이 국민을 상대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씨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4대 개혁에 대해서는 따로 한 꼭지로 할애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미래 먹거리인 AI,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언급은 제가 찾아봤어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대통령과 그 부인의 스캔들로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이력 및 논문 표절, 석사, 박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특혜 의혹, 무속, 사이비 논란과 명품 가방 수수 등 끝없는 논란의 주인공으로 퍼스트 레이디 역할보다는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김건희 씨가 국정 정책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때도 상당히 비선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년 연속 1%대 경쟁 성장률로 서민들과 취약 계층이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잘 나가고 있던 K-팝, K-푸드, K-드라마, K-컬처로 온 세계로 뻗어나가던 대한민국이 까딱하면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꼴이 날지도 모릅니다. 100년 전 세계 5대 강국이었고 지하철을 건설했던 아르헨티나는 1930년 이후 다른 선진국과 경쟁에서 뒤처지고 정치적 혼란으로 중진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저도 2번이나 가봤지만은 워낙 자연 조건이 좋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 숫자보다는 소 숫자가 더 많습니다. 밀 농사 끝도 없이 평원이 넓습니다. 그런데 지난 1960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 국가 부도가 났고 2020년 들어서 통산 9번째 디폴트. 우리 망했다. 아무것도 못 갚겠다. 그걸 디폴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선언을 했습니다. 2024년 작년도 아르헨티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금리는 연 110%와 60%를 왔다 갔다 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 경제가 엉망이죠. 지난 70년 동안 널뛰기 경제로 IMF에 22차례에 걸쳐서 돈을 꿨어요.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2년 동안 90조 원의 세금이 덜 거쳤듯이 아르헨티나 역시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국가 부도를 9차례나 맞았습니다. 1910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잘 살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잘 사는 모습과 똑같이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잘 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잘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아파트, 도로, 신도시 건설,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가보면은요, 정말 아주 열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아르헨티나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하철이 개통된 것이 1913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엄마 찾아 산말리 만화 주인공인 마르코는 아르헨티나에 돈 벌러 간 엄마를 찾아가며 겪는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아버지 의사였어요. 엄마는 아르헨티나의 가정부로 돈 벌러 갔고 그 엄마를 찾아 이탈리아에서 엄마 찾아 산말리 여행을 하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잘 살던 아르헨티나는 정치 하나 때문에 모든 여건이 다 좋았어요. 경제, 그냥 국가 토양, 땅도 얼마나 넓습니까? 수도 없이 100년 동안 부도를 냈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정책,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인데 이러한 국내 정치보다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은 수출입니다. IT 산업 육성입니다. AI 시대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게 모든 역량을 총 집중했어야 됩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1930년대부터 수출을 해야 하는 나라인데 내수로 경제 방향을 바꿉니다. 내수로. 수출을 아주 그러니까 95%의 수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수로 95%를 집중을 합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쪼그라들기 시작한 전조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자마자 삼성 이재용 회장과 동행해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자마자 이틀 왔다 갔다 빼고 거의 하루인데 오자마자 삼성에 갔습니다. 평택 공장에. 모든 정치인들의 첫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경제에 관련된 일을 해봤던 적이 없어요. 평생 죄인만 취조하고 갖다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만 평생. 이게요, 우리 다볼교우들, 내가 뭐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이 세상은 너무 넓고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 좁고 한 길만 걸어오고 다양한 걸 모르면은 실수할 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2024년 6월, 작년이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3조 3,3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620조 원입니다. 기록해서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지금 뭐 구글이나 애플하고 왔다 갔다 하죠. 대한민국 시가총액은 1조 6,674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 AI 회사 한 회사가 우리나라 시가 전체보다 2배가 많아요. AI.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AI로 가야 돼. 인터넷, AI, 반도체입니다. 미래 세상은. 엔비디아가 창업 31년 만에 세계 최고 기업에 등극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바로 AI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은 AI 데이터 학습과 추론에 사용되는 AI 반도체, AI 가속기입니다.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세계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어서 제품을 구하지 못하면 AI 서비스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게 가속이 뭐야? 이게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이 기술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번에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왔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러닝 프로세스, 이거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딥 러닝이라는 게 아주 깊은 학습이에요. 자기 학습 프로세서 또는 신경 처리 장치, NPU, GPU, CPU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그래픽까지, 정보까지 이런 게 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경망, 딥러닝, 머신러닝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축된 하드웨어, 가속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정보를 취합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이 불붙고 있어 엔비디아도 자율주행차, 로봇, 제약, 풍력 발전소 온 세상에서 다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의 활용도는 끝이 없습니다. 우선 간단한 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볼교우들, 제가 지금 AI 시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멀티플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챗 GPT라는 것도 쓰고 플랫폼 챗온이라는 걸 쓰는데 플랫폼 챗온이 조금 더 발전된 것입니다. 요 자리는 제 대학이에요. 도서관이고 대학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제 강의, 뭐 모세오경 강의, 무슨 청국장, 그다음에 특강,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신천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AI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 플랫폼 챗온 이 심부름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비아의 초등학교,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잠비아의 600명 수용 규모의 초등학교 설계도를 자세하게 그려줘. 네. 이제 얘가 지금 이미지를 생성 중에 있습니다. 제 명령을 아프리카에 맞게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생성 중입니다. 이제 자료를 모아서 그림을 이렇게 초등학교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또 잠비아의 600명 수용의 초등학교 도서관 설계를 좀 해줘. 좀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 명령어입니다. 설계를 좀 그려줘 라고 제가 명령을 했어요. 600명 수용의 초등학교 도서관 설계를 좀 그려줘. 네, 너무 멋있게 했네. 도서관. 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의 생태마을 도면을 그려줘. 네. 아프리카에 맞게끔 제가 여기 또 기후 조건까지 조건을 그러면은 태양광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태양광이 나오네요. 태양광도 하고 생태마을, 이 부시로 이렇게 생태마을 이렇게 꾸밀 수 있다라고 이미지가 생성되어 있죠. 요거를 프롬프트 명령어라고 그러는데 명령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손오공, 장풍
장풍 나가는 모습 이미지 좀 그려줘. 네, 손오공. 이거는 제가 만화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은 만화도 제가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손오공 장풍이 나가고 이런 모습이 또 됩니다. 요거 또 하나 재미난 거 할게요. 제가 황씨인데 황진이 앞모습 이미지 좀 보여줘. 예. 뭐 아주 이쁘게 나왔네요. 황진이가. 네. 이 외에도 사실은 AI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4대 국정 정책 과정 4개를 하고 있어요.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그다음에 교육 개혁. 근데 의료를 뭐 2,000명씩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CT 촬영하고 자세한 그런 촬영한 거는 요즘 AI가 다 진단을 해요. 그리고 수술은 심장 같은 거나 뇌 같은 경우는 8시간에서 15시간 수술하는데 사람은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AI 로봇, 의료 로봇은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 미래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또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동의 한 90% 정도는 노동력이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가 AI 시대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 개혁에 대한 거, 아직도 그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제가 못 찾았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게 교육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연금도 이 지금과 같은 경제 시스템으로는 연금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지금 2020년, 30년, 지금 25년인데 앞으로는 AI 인공지능 시대예요. 반도체, 인터넷, 이런 시대의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술, 무속, 노상원 정보사령관 그거 500명 그거 기입한 거 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브레인이라고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계획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빠릅니다. 제가 스마트폰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요즘 많이 바쁘셨나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엄청 바빴어. 요즘 시국 특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느냐고 너무너무 바빴어.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AI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정말 바쁘셨겠어요. 강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AI 산업은 참 흥미로운 분야예요. 인공지능이 많은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고 의료, 교통,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또한 인공지능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AI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인공지능이 도시 문제 해결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더 이야기해볼까요? AI 엔비디아 회사에 대해서 좀 알려줘봐.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유명한 미국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GPU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하드웨어로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제공을 통해 AI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죠. AI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 AI CEO 젠슨 황에 대해서 좀 알려줘봐.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공동 창립입니다. 그는 1993년 엔비디아를 설립한 이후 왜 이래? 정신이 없어? 기능 AI. 지금 제가 젠슨 황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네요.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로 1993년에 회사를 설립한 이후 GPU 기술의 발전과 AI 혁신에 큰 기여를 한 됐어, 인물입니다. 고마워. 너가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강의에 네 목소리가 나갈 거야. 고마워. 그렇군요. 제 목소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기뻐요. 강의가 잘 되시길 응원할게요. 혹시 강의 준비에 필요한 도움이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뿅! 끝!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것을 이뤄낸 사람이 젠슨 황이라는 대만 사람이에요. 젠슨 황의 성공은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금방금방 만들어내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다 준 박씨 같지만 사실은 젠슨 황은 30년 동안 이것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저는 이 젠슨 황이라는 분이 굉장히 성실해요.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 사무실을 갖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지금 사무실의 직원들이 한 12명 되는데 제 책상하고 우리 부원장 책상하고까지 합친 14명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저는 제 방을 갖지 않아요. 저는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왜냐? 제가 이 촬영하고 뭘 할 때 직원이 바로바로 함께 트인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젠슨 황도 그러면은 정보 공유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직원과 소통하는 CEO. 이런 CEO를 보면서 왜 자꾸 윤석열 정권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이런 소통이 있는 지도자가 세계를 이끄는 거예요. 이런 소통이 있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씨가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아주 극한 데 있어요. 예술가들도 거의 안 만났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전문가들도 거의 안 만났고, 보여주기식은 몇 번 했어요. 이재용 그 바쁜 회장을 데리고 왜 부산까지 끌고 갑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 지금 아직도 더 많은데 여러분들 한 번에 너무 지루하게 들으시면은 좀 그럴 것 같아갖고 요 AI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 건지 다음 시간에 아주 더 세밀하게 AI가 만들어내는 세상에 대한 이거 굉장히 흥미롭고 내 생활하고도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비상계엄용보다 더 시급한 인공지능 시대 2를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